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지난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요일 러시아군의 핵무기를 포함한 억제력, 즉 한쪽이 공격하려고 하여도 상대편의 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 경계로 배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가 핵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원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긴장이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며 푸틴이 핵 위협을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궁지에 몰린 푸틴은 더 강력한 사람이 돼 협상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고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푸틴의 불안정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베카 커플러 전 DIA 정보장교는 푸틴 대통령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갈등을 핵무기로 확대하고 키예프 정권을 신속하게 전복시키려는 작전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7일 고위 보좌관들과 만나 나토와 서방 국가들이 공격적 성명을 발표했고 서방이 우리에게 강력한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 자신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개입한 국가들이 전례 없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서방이 침공을 가로막으면 모스크바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메카시는 바이든이 더 일찍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사전에 대화를 나눴고 푸틴이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력의 위협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핵 강국의 원수로서 이런 핵 위협은 세상 사람을 일깨우기에 충분합니다. 이날 저녁 유엔 상임이사국 중 하나이고 나토 회원국이자 EU 의장국인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이 프랑스 여론에 매우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베테랑 정치인인 르드리앙은 프랑스 TV의 한 기자가 핵무기를 동원한 외부 개입자 전멸을 시사하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그는 침착하게 나토도 핵 집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르드리앙은 나토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의 핵 보유국을 두고 있는데 미국의 핵만으로도 러시아를 능가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국방성의 한 퇴직 장성은 종군 40년 만에 프랑스에서 이처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 전황이 치열한 가운데 러시아 동맹국 벨라루스가 27일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의 비핵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구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벨라루스 국토에 핵무기가 배치될 것이라는 의미이고 벨라루스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 결과 개헌을 통한 국가 비핵 지위 포기에 65.2%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평론가는 러시아의 핵무기가 구소련 시절과 마찬가지로 벨라루스에 직접 배치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핵무기 전술로 공격한다면 톤수가 작고 사거리가 가까워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벨라루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푸틴의 특별 경계 선포와 맞물려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7일 일본이 금기를 깨고 나토에 가입하는 핵 공유 정책, 즉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땅에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핵 공유 정책은 자국 내에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나토 일부 회원국은 이미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위성 보유 민간기업 맥사 테크놀로지스사가 촬영한 위성 사진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약 64km 떨어진 지역에서 5km가 넘는 수백 대의 러시아 지상군 호송 차량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키예프 시장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에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의 불굴 정신을 자랑하면서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시 외곽을 하룻밤 동안 피습한 후 키예프를 점령하려 하면 민간인 철수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영상에서 비탈리 크리첸코 시장은 몇 초간 침묵 후 모든 길이 봉쇄되어 있다라며 이제 우리는 포위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280만 명의 시민이 있는 이 도시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자제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식료품점이 문을 닫고 시내의 유명 지하철이 폭격 대피소로 바뀌자 시민들의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첸코가 명령한 통행금지령은 토요일 일몰에 시작되어 월요일 오전 8시까지 연장됩니다. 그의 통행금지령 이후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밖에 있으면 파괴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첸코는 토요일 밤에 6명의 러시아 파괴범이 사망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들을 쫓고 있으며 거리에 사람이 없다면 훨씬 쉬울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수도 키예프 진격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렸습니다. 당국이 도시를 방어할 준비가 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무기를 배포하기로 한 후 지난 며칠 동안 수도 전역에서 무기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크리첸코는 솔직히 우리가 100%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영토 방어를 위해 매우 짧은 시간에 구축했지만 이들은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줄어드는 식료품과 약품 재고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말에 크리첸코는 낙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라며 지금 당장은 전기가 있고 집에 물과 난방시설이 있다. 하지만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할 기반 시설이 파괴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혹한 폭격의 밤 끝에 키예프의 우크라이나군은 이 도시의 북서부에서 러시아 차 한 대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미스 우크라이나 아나스타시아 레나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은 푸틴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시민들은 키예프의 모집센터에서 무기가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도에서 도시의 다리를 폭파하여 러시아군의 진격을 방해했습니다. 크리첸코 시장은 폭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도시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장기화하면 중국과 우크라 간의 수십억 달러 무역이 위험에 처할 것이며 중국 통신 기업 화웨이의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5일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덱스터 로버트 전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중국 사장은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면 중국의 전산망 기업인 화웨이가 키예프 지하철 시스템에 4G 무선 서비스를 설치하기로 한 3년 합의가 보류되고 중국이 의존도가 높은 대량의 식량 운송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츠는 전쟁이 계속되면 키예프 지하철 건설이 중단되고 화웨이와 통신 투자 기회가 중단될 것이라며 중국이 곡물과 철 같은 제품을 공급받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중국 태평양 건설그룹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지하철 노선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에는 우크라이나의 모바일 네트워크 개발을 도운 화웨이가 키예프 지하철에 4G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입찰을 수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러시아를 제치고 우크라이나의 최대 단일 교역 파트너가 됐으며 2021년 총 무역액은 189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23조 원으로 2013년에 비해 거의 80% 증가했습니다. 또 데이터에는 2021년 우크라이나의 대중국 수출은 총 80억 달러, 한화 약 10조 원,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총 109억 7천만 달러, 한화 약 13조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1대1로 계획의 중요한 허브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 기업의 총 직접 투자는 1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1,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중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3월인 1분기에 중국 기업은 우크라이나 프로젝트에 7,570만 달러, 한화 약 91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